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지난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미래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이성문 교육감님을 모시고 오늘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우리 그 교육가족과 도민들께 신년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도 설레임이 가득한 나날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제주 교육도 도민들의 삶에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교육감님이 지금 15대, 16대 교육감님을 하고 계신데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 네. 예. 원래 어떤 신년 설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예. 교육의 예.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평가 혁신, 즉 시험의 방식, 객관식에서 논술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평가 혁신을 들고 있고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리더십의 혁신과 행정 지원의 혁신이 이루어져야만이 교사가 평가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그 기반이 모형으로서 아이비 학교를 도입하는 절차들을 가져갈 겁니다. 어쨌든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지선다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더 그 다양한 그런 그 교육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계시네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 교육수장으로서 한 6년 넘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인류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개념 또 어떤 철학적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류사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넘어가 버렸죠. 예. 특히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우리 당대에 현실화시킬 것이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또 사회 계층 간의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 간 혹은 국가 간의 양극화가 있고요. 국가적 과제로서는 초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이 거의 재난적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제까지는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시험, 평가에서 정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즉, 한 개의 질문에 100개의 정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문화, 체제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 아이들의 어떤 다양성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해주는 교육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창조를 자꾸 강조하는데 창조성, 새로운 것은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또 낯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낯설고 다른 건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부터 꾸준히 일상에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꾸는 방식은 평가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에도 그 제주가 수능 표준 점수가 평균 그 전국 17개 중에서 최고 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수능 평균이 최고뿐만이 아니라 1, 2등급 비율도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또 8, 9등급 낮은 쪽도 가장 낮고요. 이러한 결과는 오로지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부모님과 그리고 교직원 전체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과 교육가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축하를 드리겠고요. 그거 못지않게 또 이 청렴도도 지금 수년째 지금 최고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건 또 어떤 노력의 결과입니까? 거의 10년째 1, 2등급 늘 있고 1, 2등급이 계속 있으면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공공기관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청렴도 최고 또 수능 1위 뭐 그것만 해도 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실 것 같네요. 그 다른 지역은 이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당분간 그래도 제주도 학생 수는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주 유입 인구가 지난 3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시 제주 환경과 교육
그리고 경제가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예. 이제는 다시 조정기에 들어가 있고 예. 다시 작년에 태어난 게 대한민국에 30만이 안 태어날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도 한 6,500명 전후로 예. 설계를 했는데 하도열을 지금 4,0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측되고 있어서 예.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제주 교육, 예. 즉 교육을 받으러 제주로 와야 되겠다. 예.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 그 원래 보니까 1조 2천억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되던데, 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환경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할 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도정, 즉 원희룡 네. 지사에게 고마움을 표하겠는데 그 도세 전출금이 3.6%에서 예. 5%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 도의회의 노력이 함께 있었고요. 예. 그것은 기반으로 해서 예.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 교육을 예. 물꼬를 텄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대통령 예. 공약상이기도 하지만 예. 그러한 물꼬도 텄고, 즉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교육을 한 것은 출발선은 똑같아야 된다. 예. 즉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가능한 한 지방정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복지특별제를 예.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이제 이런 무상 교육이라든가 급식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공약 추진율이 61.3%로 이제 아까 무상 급식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고교 학점제 기반 구축이라든가 이런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기존까지 했던 그 마무리된 공약 그리고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교육복지특별도로서 예. 무상교복, 예. 그다음에 무상급식, 예. 다양한 것들 그리고 예. 다자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그 완료가 돼 있고 추진이 예. 계속되면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뭐 고교체제 개편도 예. 일정 부분 성과에 올라와 있고요. 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도에서 JEDC와 함께 전산센터를 이전했을 때 예. 지금 전산센터를 이전해서 그곳을 교육회관으로 가려고 했던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센터 추진이 예. 조금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영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특별학교질이 서부중학교가 조금 그렇죠.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예. 전력을 기울여서 어떻든 올해 상반기 중에 매입을 마무리된다면 공약 실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거 외에도 교육기관 건립이라든가 유아체험 교육원 예. 신설 문제 이 부분도 조금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체험관 같은 경우는 예. 제주도가 생태 환경이 어떻게 우리 성장기 유아 때 체험 학습할 수 있겠느냐라고 설계를 큰 방향으로 잡아서 그 이웃에 있는 예. 세미숲이라든지 인문, 사회, 자연, 문화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러한 설계를 진행되면서 예. 의견 수렴 과정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예. 새로운 모습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할 테니까는 기대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뭐 의정 활동할 때부터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야인데요. 그렇게 우리 이성문 교육감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 예, 좀 많이 줄긴 준 것 같습니다만 그 현황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또 어떻게 교육을 좀 하고 계신지. 예. 보통 초중고 합쳐서 약 한 500여 명 정도가 예. 학교에 대해서 중도에 예. 그만두는데 이 내용들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면제를 받거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예. 이런 것 말고 부적응, 순수한 부적응만으로는 한 100여 명이 되는데 2019학년도에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게 뭐냐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즉 우리 학생들이 부적응대 그 강도, 예. 아이들이 표현하는 방식의 강도, 지속성, 빈도수에 따라서 A, B, C 그룹 분류를 해서 예. 전문 상담사가 일주일 달라붙어서 관찰을 하고 이 결과를 담임 그리고 예. 교장 선생님, 학부모 공유하면서 또 전문의가 같이 함께해서 예. 일단 A 그룹에 대해서는 보조 강사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아진 결과가 있습니다. 예. 하나만 예를 든다면 과거 같으면 하도 부적응해서 힘드니까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때 이 전학을 갈 새로운 담임, 교장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담임, 교장, 학부모가 넷이 같이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적응시킬까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전학을 시키고 그 전학하는 과정도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러한 태신 먹이질 한 명 한 명 살피는 그러한 정책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깊은 연구, 또 이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문제까지도 좀 더 깊이 있게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좀 민주사회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도민과의 소통,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또 소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행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소통을 위해서? 학교 방문해서 학부모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은 최근에 작년에 유엔 인권 심포지엄 참여했던 학생들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요. 또 작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제주도 최초 여교사였던 강평국 선생이 훈장 수여가 안 됐는데 그것을 조사했던 학교 학생이 그 동아리도 만나보고 기회 있을 때도 만나고 또 SNS를 통해서도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교육감님께서 더 현장에서 이제 소통하는 이제 교육감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주 외고를 일반고로 이제 전환하는 문제. 전국에서도 그래도 최초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가동시켜서 이게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공론화위원회를 교육청에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고요. 지금 현재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 결과를 기다려서 결정하면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회에 현재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현재 위치에 있어서 읍면적 일반계 고등학교로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사를 해서 제주시 동지역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평균 나이 편입시켜서 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정부 방향에 따라서 25년도에 결정하면 이런 결정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거죠.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가 되고 그 합의된 것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좀 제대로 정리가 되면 또 전국에 또 모범 사례가 돼서 또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상당히 지금 줄어들어서 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별도로 한 것들은 기록이 안 되는데요. 종합전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전체적으로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적으로 이런 거에는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 격차가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격차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끼는 공정성의 격차 이것을 좁히는 데는 교육계인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부 기록이 좀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면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아이비 교육이 또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종합해가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받는 노력은 함께 가되 수능을 중심으로 한 객관식 평가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최소화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시 확대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또 성적 위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봉사라든가 인성교육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정시 비율 확대 지금 서울수재대학교 16곳의 정시 비율을 이제 40% 이상으로 늘리다 보면 또 우리 제주에 공부하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건데 다시 한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양 정당들이 거대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이 시비가 되면서 정시 확대가 공정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선출직 입장에서 그런 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공정성을 확대시키는 방향과 정시 확대시키는 방향이 꼭 일치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받도록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교육감협의회에서 함께 교육부와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보면 이제 합격자
명단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수시로 합격한 부분보다 이번에 그 이렇게 정시로 합격한 그런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제주대학교 가기가 좀 어렵다. 좀 중상위권도 제주대학교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떤 현상입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 제주대학교가 정시 비율이 좀 줄어들고 수시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 60%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대학 진학이 읍면 지역이 약진을 했죠. 약진을 하면서 조금은 그런 현상이 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진학을 잘했으면 하는 것들을 입시 경향에 맞춰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그 주요 교육 현안 중에 그 교육감님이 이제 아주 열심히 있게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비 교육과정. 예, 아이비가 뭔지 아직도 이제 이 도민들 교육가족들이 좀 생소한데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것들인지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스위스에서 유엔 자녀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이 자녀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교육이 문제가 되는데 즉 세계적 표준의 교육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유럽 교육을 중심으로 두되 상당히 세계 공용화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비 교육은 모든 6개의 학과목 그룹을 난이도에 따라서 스탠다드와 하이 레벨이 있고 그리고 논서술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뢰도를 꾸준히 쌓아와서 전 세계 100대 대학에서 아이비 그 결과를 인정해서 선발하는 그러한 신뢰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객관식이 아닌 논서술형으로 갔을 때 그 벤치마킹 배우기에는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제까지 IBO에서는 세계의 3대 언어라고 하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 교육 과정만 있다가 일본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본어 듀얼 랭귀지, 일본어판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지방정부인 제주도 교육청이 나서서 한국어 듀얼 랭귀지, 즉 한국어판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진전이기도 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교육의 방향을 바꿀 때 이제까지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하면 수능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논서술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는 조금 불안하고 공정성이 있겠느냐, 제대로 채점하겠느냐, 이런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국가교육회에서 수능의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는 논서술형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준비나 교사 준비나 연수나 이거는 사실은 국내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비가 들어온다면 이런 것은 우리나라 축구가 히딩크가 들어오면서 그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축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시피 히딩크가 들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아이비 교육과정은 이제 제주도 교육청이 선봉을 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주가 나서서 한국어판도 이끌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먼저 표성고등학교에서 시범 학교로 이제 해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원래부터 어떤 교육 과정들이 이루어집니까? IBDP 즉 고등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군에 있는 초중학교는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겠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표선 IBDP가 되는 과정에 3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후보학교에서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 그 다음에 인증학교 이렇게 해서 22년도까지 인증을 받으면 22년도부터 IBDP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초중학교하고 중학교도 똑같은 절차를 갖춘데 IBDP는 인증을 받아야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후보 신청을 하면서 수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초중학교가 신청을 해온다면 후보학교로 신청을 하고 수업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초중학교도 이제 바로 이제 시범 도입을 해 나갈 예정인데 부모님들이나 뭐 아이들도 상당히 궁금할 건데 그냥 좀 간단하게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초중학교는 예. 우리 그냥 수업하듯이 그냥 예. 수업하는데 주제 통합적으로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근데 초등학교 2학년에 이게 공통 주제로서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 제시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인데 숫자를 전부 다 가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의사소통. 가능하겠습니까? 예, 상당히 난감한데요. 어쩌면 숫자에 대한 고마움, 숫자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크게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수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초중학교에 쭉 연결이 되고 기존의 교육과정 속에서 주제통합적, 특히 자유학기제하고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철저 기술이 논서술령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교사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교육과정도 짜고 이렇게 되는데 초중학교에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로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B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교육계 안팎에서 반대도 있고 뭐 교육위원도 이제 준비가 될 텐데 너무 강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인데 이런 반대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겁니까? 지방 정책에서 지금 17년부터 IB에 대한 영역보고 국제교육 심포지움의 평가 시작했죠. 그러니까 17, 18, 19, 20, 21, 5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20, 21, 2년을 더 준비해서 22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사 연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교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대입이든 우리 교육과정과 맞물려서 학생부를 기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네요. 차질러 씨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 지금 국제학교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학교들이 또 어느 정도 정원이 돼 있고 이런 현황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공립에서 위탁한 KIS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초중고. 그 다음에 제이드지 산하에 있는 제인스라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NLCS 브랭스몰, 그다음 새롭게 이제 개교를 준비하는 세인트 존스베리 이렇게 세 개, 총 4개가 있습니다. 정원은 약 한 70%에서 80% 사이에 정원이 채워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확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떠나서 KIS는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적자가 없는데 NLCS 같은 경우는 현재 약 한 8년, 9년째가 되고 있는데 수백억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재정과 진짜 교육적으로 투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즉 재정 문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이 땅값이 3배나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우리가 귀족학교 논란도 있었는데 그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좀 어느 정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간단히 먼저 평가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귀족학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1% 이내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이거는 분명한 현실로 드러났죠. 그러나 그런 대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면 국제학교에서 IB 교육을 하는데 돈이 없거나 받고 싶은 일반 도움 받을 수 없을까? 제주도에서 IB 공립학교 도입 배경에 이끌어냈던 것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즉 제주의 공교육을 국제학교에 80% 이상 끌어올리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아까처럼 제주 지역 전체의 부동산에 갑자기 폭증하는 가격이 이런 거라든지 별도의 그룹으로 있던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성과가 있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도입된 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도입됐다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교육감님께서는 그 국제학교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들 좀 선진 교육 시스템을 이제 도내 학교에 이렇게 좀
확장시키고 또 모델을 좀 이제 받아들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1대 99 교육부만 보면은 1대 99 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학교를 다니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 그런데 이 99가 1%에 준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선출직인 교육감이 저희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서 평가 혁신을 이야기했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리더십 혁신과 행정 지원의 혁신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한 모형으로서 아이비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좀 순기능을 받아들여서 제주도 교육이 한 단계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영어교육도시나 우리 국제학교를 좀 활용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심을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교직원, 뭐 강사, 뭐 교권, 또 학생 인권 이런 거와 관련된 그 교육 현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방과후 강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간제로 이제 전환이 돼서 조금 이게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저는 고등학교만 있어가지고 방과후를 과거 같으면 보충 수업 이렇게 하는데 시간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시간제 아닌 게 교육계 학교 내에서는 비정상적인 거죠. 이게 사교육을 흡수하고 학부모 요구에 따라서 방과후 과정이 교육청에서 강제할 개설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당연히 시간제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꾸 어긋나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는 학생 수로 하는 영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시간제로 하더라도 그 시간당 금액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 10,000원인데 거의 3배 이상이 시간당 급여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방과후 강사도 일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학부모 부담도 덜어지는 전체적인 방향 속에서는 시간제가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타 지역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통계들은 없고 금액의 편차, 학교별 결정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타 교육청도 그렇게 지금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들은 전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슬기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 교육공무직의 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교육공무직에 대한 어떤 차별 또 복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이 많습니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가장 먼저 공무직 조례를 만들었고 직종에 따라서는 지금 거의 한 100% 이상 임금이 인상된 영역도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 노동 조건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면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교육계 구성원 내에 부족한 부분들은 매해 임금 협상 및 단체 협약이 있으니까는 수용해가면서 점점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그 교육 공무직 그 직원들도 학교에 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또 어떤 교육 공무직은 또 이제 소외되고 내버려지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지방 교육청 재정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민주적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좀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정규직으로 전환도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국가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좀 투자하도록 좀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무직의 출발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자리 창출로 일단 들어온 면이 있는 영역이 있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게 전환이 된 영역이 있는데 교사 대체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일단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도 거의 지금 정도 되면 거의 예측했던 양의 거의 9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큰 문제 없이 의견 수렴하면서 진행을 해가면 될 겁니다. 그러나 강사 영역, 이 부분은 법 체계 문제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 영양교사인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뭐 영양사, 영양교사, 뭐 임시직 영양교사 여러 가지 단계로 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이제
맞는 건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국가 차원에서도 좀 과감하게 학교의 어떤 보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태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그 원활한 그 어떤 직제를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 영양교사 이게 예. 영양사 이 부분을 회계직 영양사 뭐 이게 그러니까 다양하죠. 원래대로 한다면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았더라면 예. 직제가 바뀔 때 해고를 시키고 예. 영양교사를 채용했으면 됐죠. 예. 그런데 이제는 TO가 처음에는 국가직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예. 지방정부에서는 그 정원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영양사가 됐던 것이 이제 교체되는 과정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종들이 중간에 생기면서 조금 새롭게 정리해야 될 영역들을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노동조합 중앙 단위에서 교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 과정과 국가가 같이 결합되어서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좀 정리들은 돼가고 있겠네요. 예. 그 정규조 합법화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이게 또다시 이제 그래도 좀 민주당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부로 이렇게 바뀌어서 곧 이제 그래도 합법화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 제주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첫째는 정부가 행정행위한 것을 취소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법원 판결을 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 ILO 비준을 해서 이게 근거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까지 노동 문제만큼은 국내적 합의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즉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하면서 ILO 비준을 약속했고 그 비준에 근거해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지금도 EU하고 FTA의 조건에 ILO 비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비준이 안 돼서 지금 EU하고 전문가 그룹에 1월 달 현재 FTA 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라도 ILO 비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ILO가 비준이 된다면 그에 따른 문제 해결들이 될 텐데 이게 국가 즉 국제적 환경 속에서 바라봤을 때 정교조의 합법화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바라봐서 작은 시각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 즉 합법화되기는 돼야 될 건데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는 문제인데 큰 방향의 노동계 전체의 큰 방향으로 본다면 ILO 비준이 가장 크고 큰 걸음이라고 보긴 합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뭐 정교조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뭐 다시 출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기내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예전에는 그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리 교사들의 교권이 상당히 바닥에 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사기를 진작하고 그 인권을 교사들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배려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한 자녀 혹은 두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의 그 가치관 이 충돌이 현장에서 늘 있는데 학교 문화가 바뀌면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십 혁신을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학교 전체 차원의 문화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인권 친화적인 과정 그 속에 학부모들의 동의와 합의에 따라서 따라주는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당연히 진행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학교 단위에서부터 그리고 교육청에 설 수 있는 일들 이런 인권 친화적이고 교권을 설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별도의 변호사도 채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인권도 중요한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하나하나가 이제 존중받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일기 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도 탈락이든지 학폭이든지 예. 구체적으로 또 다양하게 예. 심지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전해서 쭉 줄어들다가 어느 이상 안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정받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부인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왜? 예. 정답이 하나만 있으니까. 예. 이 정답이 아닌 건 다 틀린 예. 거가 되어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예. 인정을 못 받고 예. 그렇습니다. 잘 그렇다면 알고 계시네요. 예. 평가를 바꾸자면 불가능하겠구나. 예. 즉 자신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예. 다른 것은 새로운 것이고 창의적인 예. 거기도 합니다. 예. 즉 한 개 질문에 100개의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3은 7이 아니라 예. 7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는 것. 예. 혹은 달나라에 토끼가 살아요.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하고 살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예. 즉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평가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 예. 평가의 바뀌는 방향은 정답이 없는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가는 것을 평가할수록 하고 본인 의견이 인정받을 수 있는 예. 그 평가의 혁신이 일어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수업 과정 일상생활에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존중받을 겁니다. 예. 그 제주에 이제 외국인도 많고 또 우리가 국제자유 도시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농업 그런 비중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1,700여 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 제주 학생들하고 잘 어우러지고 또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인권 또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좀 더 다른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적으로 그 자체로 인정이 되고 예. 우리 아이들 중에 분류를 이렇게 되면 예. 일반적으로 상위권에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들도 있고 예. 부족한 애들이 있는데 부족한 아이들은 다문화 센터나 이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또 진학도 자기 다문화 배우자의 모국으로 갈 수 있도록 베트남부터 다양하게 지리 진학 경로도 열어놓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이 새로운 한국어 말고도 다른 언어를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대단히 큰 힘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더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지난 해인가요? 그 예멘 난민 그 아이들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올해인가요? 그 선거법 제도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서 고등학교 3학년 일부 학생들이 지금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논란도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 나는 이번 그 선거 기간에 의견을 표할 수 있는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 한 2,000명 가까이 유권자가 생깁니다. 예. 즉 교복 입은 민주 시민이죠. 예.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까지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고 예. 시민권을 가진 주체적인 교복 입은 시민이다라는 인식의 예. 전환은 대단히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큰 전환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독일 사례들이 우리한테 큰 시사점을 주는데요. 예. 보이테르스 바라고 해가지고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주입식으로 이것은 예. 된다 안 된다 금지. 예. 그다음에 그러한 논쟁들을 예. 그대로 재현하고 이해관계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정치적 능력을 함양하고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독일에서 진행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입해서 학교 현장에 예.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은 있습니다. 예. 좀 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좀 잘 이제 선관위하고 의논해서 이제 잡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이성문 교육감님께서는 그 교장 공모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확대를 하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그 지역사회 활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교육청의 선생님들 많은 노력 중에 예. 가장 문제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승진 구조였습니다. 예. 너무 승진 구조에 매몰된다. 그러면 이 승진 구조를 어떻게 다양화해서 단일 경쟁이 아니라 리더십 경쟁이 될 것이냐 했을 때 현재 승진하는 배경에는 크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직, 그다음에 학교에서 점수를 차곡차곡 모아서 승진하는 이 두 경로에다가 이제 공모교장, 내변 공모교장까지 세 경로가 생기면서 서로 각각의 리더십 모형들이 나오고 이게 비교되면서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공무지 교장으로 내변 공모제로 갔던 교장 선생님들은 지역사회 소통들이 조금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예. 이성문 교육감께서도 이제 사삼 유족이고 저도 이제 당 사상 유족으로서 좀 그 어머님도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사삼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되면서 이제 벌써 6년 차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왔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제주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은 사삼 교육을 받으면서 그 가치, 아픔을 내면화시켜야 된다 해서 내면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전국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이것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세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했는데 내면화는 꾸준히 진행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화 관련해서는 두 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국의 교사 10,000명을 초청해서 사삼을 연수시키면 약 100명, 약 300만 아이들에게 사삼을 알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 내용을 바꿔내자.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국정화 교과서가 폐지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기간이 있을 때 제주도에서 교육청에서 용역을 줘서 오히려 그 지필 기준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정부 수립 이후 6.25 전쟁에서 오히려 반정부 이렇게 빨갱이 이렇게 갔던 것을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학습 요소로 들어감으로써 이런 부분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교과서 내용에서는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경우들이 교과서에 잘 집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 사삼과 관련된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이 관계를 가져서 어떻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인권이 어떻게 더 신장되는 교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용역이 주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교육 단계를 밟아가겠습니다. 그 제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현대사 비극 중에 우리 사삼이 물론 한국사에서는 가장 큰 비극이었고, 그 후에도 이제 이와 관련된 그 여순 반란 사건, 지금 뭐 엊그제도 이제 재심 청구해서 또 이제 무효 판결을 받아내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광주 항쟁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묶어서 이제 광주 전라남북도 교육청 뭐 제주도 교육청 등등 해서 이렇게 교류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광주 5.18 그리고 제주 4.3 서로 교류하고 공부도 하고 선생님 간의 방문 그다음에 수업 공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부산 쪽에서는 부마 항쟁 하고 그다음에 경남도의 그 밀양 3.1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교류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북이나 이런 데들은 동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공유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청별로 서로 MOU를 맺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의 학생들이 제주 4.3 교육을 같이 교류되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학여행 올 때 전국에서 수학여행 올 때 평화재단을 들릴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수학여행 코스로 평화재단이나 혹은 4.3 유적지 중에 한 곳들은 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4.3의 전국화 그래도 많이 지금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아이들 요즘 그 스마트폰, 예. 이 인터넷 중독 상당히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중간에 한번 용역을 줘서 실태 조사도 해본 적이 있고 특히 사이버 도박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의 법적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일이 터질 때까지 잘 모릅니다. 부모도 잘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그리고 부모에서도 알린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정하고 우리 사회하고 학교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일단 의뢰가 왔을 때는 우리가 도박 전문 센터에서 예방센터에서 같이 개입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개입도 하고 있는데 좀 더 가정하고 열린 구조 속에 논의가 돼야 될 이런 영역이기도 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핸드폰이나 이제 이런 오락에 빠지지 않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거리들 이걸 어른들이 개발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은 어떻습니까? 어떻든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회가 주체가 돼서 학생회장배 리그전 혹은 학교장배 리그전 이런 것들 해서 주로 체육 활동, 신체 활동을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하려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만나고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주 교육 현안들 그리고 또 신전 설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육감의 바람대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앞으로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또 새로운 100년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100년 시작은 100년지대경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삶이 대상이 아니라 주입식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고 그 과정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가 혁신 이것을 지원하는 리더십 혁신과 행정 지원의 혁신들을 이뤄가면서 진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이가 인격적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우리 어른들이 사회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갖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